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을 잘 모르고 암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암 환우라면 반드시 암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세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도대체 암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지? 이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은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암이 안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세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암이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DNA라든지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염기 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파악된 거는 아니랍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되게 시대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암을 거의 정복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유명한 박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직 암 정복은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관련된 수술 기법이라든지 뭐 항암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하학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암에 대한 우리 정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가 1983년서부터 통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1983년서부터 지금까지 인구 대비, 인구도 계속 늘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저인구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래프는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어디서 본 거냐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22년 1월 11일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9년 때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215.9명이었는데 2019년 때 보면 475.3명입니다. 거의 2배 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암은 조금 감소된 그런 암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남녀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암 증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27%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놀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계가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진 거지 암에 대해서 정복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병원에서 수술로 해서 잘라내거나 항암 받는 방법밖에 없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세포 분열이나 DNA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내가 치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아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받는 게 나빠, 뭐 항암 받지 마, 뭐 그거는 진짜 사기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 말고도 그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후유증도 너무 많고 부작용도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제팔TV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병원에서만 암을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 음식이나 운동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자연치유법도 있을 수 있다. 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도 자기가 저도 병원에서 면역치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면역치료만 받고 나머지 노력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면역치료는 면역치료를 받고 항암치료는 항암치료를 받지만 다른 것들도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계속 가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지금 항암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걸로 밀고 나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환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오히려 암 환자 스스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번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거예요. 그런 경험 저도 있었거든요. 암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검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검사하고 나면 이번에 또 뭐 어디 전이됐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도 뭐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죠. 매번 두려운 거예요. 난 암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럼 선생님 말씀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사 너무 맞고 항암 또 이 항암이 안 들어요. 이 항암제 안 들으니까 다른 항암제를 바꿔봅시다. 그럼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본인은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본인이 스스로 본인 몸에 대해서, 본인 생명에 대해서, 본인 목숨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를 해 나가자. 하나씩 공부해 나가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또 강하게 얘기하거나 또 너무 또 이렇게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일단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공부하고 싶다. 지금 이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면 딱 좋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4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그 사망 1위는 항상 암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쨌든 간에 암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과학자분들과 또 박사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전 인류가 지금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높은 단계에 있는 박사님들이나 의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힘들대요. 암을 정복하기가.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 풀폭스라는 그 독성 항암제를 썼었거든요. 맨 처음에 대장암 받을 때. 근데 똑같은 대장암을 겪고 있는 환우가 저랑 똑같은 수술을 했고 똑같은 장을 잘라냈고 거의 나이대가 거의 비슷한데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똑같은 독성 항암제 약을 썼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방사능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방법을 바꾸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알고 약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독성 항암제를 쓰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약을 나한테 쓰면 100% 낫는구나. 적어도 50% 이상은 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데이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독성 항암제든 어쨌든 간에 항암제는 일단 암세포를 증식을 막거나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암을 잡기 위해서 계속 독성 항암제를 쓰거나 5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암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 기준에서 보면 암은 첫 번째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암은 우리가 지금 기계나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계속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선가. 그리고 조금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암도 순진한 암이 있고 아주 극성맞은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암은 그냥 평생 우리랑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도 보통 1,000억 개에서 5,000개 정도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수십억 개가 넘어야지 이제 기계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지금 기술로서도 어쨌든 간에 1cm 미만 거, 뭐 5mm나 6mm 되는 거는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암세포가 처음부터 오늘은 1mm였다가 내일부터 2cm를 확 자라고 이러지 않거든요.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몸에는 5mm 미만, 뭐 2, 3mm짜리 암도 있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대장암에서 그 림프절로 전이가 됐고 림프절에서 간으로 전이가 됐었을 때도 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계로 확인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계속 또 하거나 항암을 계속 받는 거를 제 스스로 제가 저한테 반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포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암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가야 하는 대상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암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내쫓거나 사멸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잘 아우러서 우리랑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10명의 자식을 낳는데 9명은 너무 착해. 근데 한 명이 맨날 꼴통짓을 하는 거야. 나가서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고 맨날 여기 가서 사고 치고 저기 가서 사고 치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도 걔 내 자식이에요. 우리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다 아울러서 그러지 말아라.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 자, 친구들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번 주에는 나랑 어디 놀러 갈까? 그 걔를 아울러야 된다는 거야. 걔가 철이 들 때까지. 그 걔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놈 새끼 이번에 또 말 안 들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맨날 줘받고 막 그러면 걔가 나가서 더 사고를 치는 거랑 똑같다. 제가 지금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유하는 그 뜻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암은 절대 우리 몸에서 0%를 만들 수 없다. 반대로 암은 우리랑 같이 가야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원래 이제 세포가 분열해서 발생이 되면 그 세포가 또 계속 이렇게 또 다른 세포를 생성해서 계속 만든답니다. 그거를 수십 번을 반복을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사멸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DNA 자체가. 그런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나 이런데 염기설이나 이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냥 무분별하게 무한증식을 하는 거예요. 무한증식. 그래서 혈관도 키워서 뻗어내고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막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는 이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NK세포라고 그러죠.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데 셀이라고 하는데 그 면역 그 세포가 암을 발견해서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NK세포는 우리가 노화가 되면 이것도 같이 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NK세포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NK세포 수가 많아도 활성화가 막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 NK세포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암세포와 그러면 NK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기 전에 이 암세포가 너무 똑똑해서 이 NK세포에다 싹 붙는다는 거예요. NK세포에 싹 붙어서 아 우리가 남이가 니나 내나 똑같은 한 몸에 들어가 있는 제빨이 몸에 들어가 있는 같은 세포니까 잘 지내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NK세포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가? 우리랑 같은 친척인가? 이렇게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면역 그 항암제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부르거든요. 한국말로. 그건 뭐냐면 이 NK세포와 이 나쁜 암세포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관문을 설치해서 둘이 붙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이놈 나쁜 놈이었구나. 그래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뭐 세포 구조에 보면 뭐 되게 많거든요. 뭐 A, T, G, C 그래서 염기세혈이 4가지가 있고 그 안에 또 뭐 수십 가지의 어떤 분열이 돼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암세포와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포가 어떤 구조로 싸우고 있고 못 싸우면 왜 못 싸우는지 그 이유는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세포 공부를 하다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됐는데 암 환자의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저는 맨 처음에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이게 저한테는 지대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물론 이제 몸에 나쁜 거 말고 기름기 너무 많거나 튀긴 거나 이런 거 말고 좋은 음식을 이제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막 가리지 말고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단식을 한다고?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세포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세포는 너무너무도 감사하게도 조물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아마 그거를 감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정상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상세포는 배가 고프잖아요. 저희가 밥을 굶어요. 밥을 굶어서 배가 고프면 식량이 없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뭔가 필요하지? 지방도 갖다 쓰고 세포 중에서 좀 노화된 것 같다. 어차피 얘는 처리될 거니까 얘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막 잡아다 쓴대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뱃살도 좀 들어가고 몸도 좀 가벼워지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암세포는 그런 기능이 없대요. 배고프면 죽는답니다. 이거 진짜 희소식 아니에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세포인데 증식하는 건 막 무지막지하게 증식을 해요. 암세포가. 원래 성격이 그런데 배가 고프면 빨리 포도당이 와야 되는데 빨리 단백질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처럼 다른 걸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지금 간헐적 단식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 소감은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을 해보니까 소감이 이렇고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소감이 이렇더라. 그래서 어떤 몸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먹는 차도 식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 운동을 식전에 하느냐 식후에 하느냐, 이것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몸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좋은 결과가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마 다음이나 다음 영상쯤에는 간헐적 단식에서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오늘 영상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그 세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나 그 다음에 또 제가 직접 해보고 겪은 그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통 없는 암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암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암 환우분들이 좋은 정보로 서로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어느 분이 문자가 오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제가 아직 뭐 구독자 수가 그렇게 뭐 몇만 명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한테 또 질문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도 내에서는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또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박사님들, 선생님들도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더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제팔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질병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